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통령의 탈 것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코드원이 당당하게 붙는 대통령의 탈 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21대 대선이 끝나게 되면서 대통령 전용기, 전용 헬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는 해외 업체로부터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은 대한항공에서 임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사업비는 8,700억 원으로 무려 해외에서 새로 들여오는 건데요.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카이가 만드는 프리온을 대통령이 탄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국산 헬기 홍보 차원일 뿐이었죠. 방사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지휘 헬기 이 사업의 구매 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후보로는 에어버스의 H225M, 벨의 벨 525, 레오나르도의 AW101, 로키드 마틴의 S92A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중 총 4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대당 비용은 2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4기나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대를 한 번에 운용해 몇 번기에 대통령이 탔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대통령은 주로 서울공항이나 지방 일정에 있을 때 전용 헬기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타는 차량, 헬기, 비행기는 과연 어떤 모델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포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탔지만 1949년부터 당시 서울시장이던 윤보선이 대통령보다 좋은 차를 탈 수 없다며 자신이 타던 뷰익 승용차와 바꿨습니다. 뷰익 승용차는 1920년부터 판매된 고급 승용차로 당시 집값이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1956년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캐딜락 플리트우드 62를 선물받아 타다가 링컨 코스모폴리탄도 도입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도 캐딜락 플리트우드 62를 탔고 캐딜락 플리트우드 75도 도입했죠. 이후 대통령 의전 차량에서 캐딜락은 빠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캐딜락이 빠지고 첫 국산 대통령 의전 차량인 현대 에쿠스 리무진 2세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 10위권 자동차 기업을 보유한 나라로서 자부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현대 에쿠스 리무진 2세대 대신 수소연료 전지차 현대 넥소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친환경차를 도입한 사례로 남았죠. 윤석열 정부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50 카드를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모델은 차체와 창문이 돌격소총에서 발사되는 탄환을 견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세단입니다. 거기에 특수 아라미드 소재 폴리카보네이트 코팅으로 파편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레미네이트 처리로 폭발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며 차량 하부 전체를 덮는 새로운 장갑도 도입했는데요. 거기에 지능형 중첩 시스템으로 차량의 보호 수준을 더욱 높였고 긴급 소화 시스템, 패닉 경보 시스템, 비상 클린 에어 공급 시스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죠. 사실상 세단인 척하는 장갑차다 보니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필요 없이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헬기는 어떨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H-13을 타고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군용 헬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H-13은 상용 헬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벨 47이 원형으로 6.25 전쟁 당시인 1951년에 파견돼 최전선과 야전병원을 분주하게 오가며 그 해에만 5,040명의 부상병을 후송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UH-1을 탔고 이후 슈퍼퓨마, 블랙호크 등을 도입했다가 2007년에 S92 3기를 도입해 오늘날까지 잘만 쓰고 있습니다. S92는 그 유명한 블랙호크의 제조사 시코르스키에서 만든 중대형 헬기로 무려 10개국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S92를 귀빈용으로 개조한 VH92 3기를 도입해 공군 1, 2, 3호 헬기로 운용하고 있죠. 승무원은 공군 제35 비행전대 소속 조종사 2명과 정비사, 객실 승무원, 대통령실 소속 항공통제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블랙호크는 경호용과 의료용으로 운용해서 저격수와 군의관, 간호장교가 탑승하고 슈퍼퓨마는 대통령 전용 헬기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귀빈을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2019년
육군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온 0235기를 타서 수리온 0235기는 최초로 육군 1호기가 되었는데요. 헬기는 비행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래도 공군 1호 헬기는 내부 인테리어와 여러 장비를 포함한 가격이 무려 500억 원에 달하죠. 이런 헬기보다 크고 비싼 대통령 전용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동안 C-47 수송기를 전용기로 잠시 탔고 이후에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아 쓰거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프로펠러 수송기에 탔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수송기는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국외 순방에 나서면 외국 항공사의 항공편을 빌려 타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 만큼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 승객이 타지 않는 대통령 전용기가 필요했죠. 실제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처럼 북한이 대통령 암살을 기도하기도 한 만큼 대통령 전용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1985년 보잉 737-300Z 여객기를 도입했지만 항속거리가 동남아까지 가는 게 고작이어서 공군 2호기로 전락했죠. 이런 뼈아픈 경력이 있지만 한때 공군 1호기였던 데다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만큼 실제로는 꽤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제5공화국부터는 해외 순방용 대통령 전용기를 국내 항공사에서 임차하는 관행이 시작됐는데요. 보잉 707Z 여객기를 시작으로 보잉 747SP, 747-300을 넘어 보잉 747-400을 임차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아예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 임차 형식으로 도입해 2022년 1월까지 임차했습니다. 그러다 대한항공의 보잉 747-8을 임차해 2022년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즉 코드원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공군과 대한항공이 협력해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서울공항의 경납고에 있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아니랄까봐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와 미사일 접근 경보기를 장비해서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죠. 대통령 전용기는 크게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공간,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및 일부 선임 비서관들이 머무는 공간, 비공식 수행원, 경호관, 실무행정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나뉩니다.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공간에는 취침 공간, 식사 공간, 세면 공간, 그리고 참모들과 티타임을 할 수 있는 편의 공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및 선임 비서관들이 머무는 공간까지는 보안을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하지만 비공식 수행원, 경호관, 실무행정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은 출입이 자유롭죠. 대통령 전용기만의 특전은 바로 먹거리로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 승무원들이 김밥을 대접하고 좌석 클래스와 관계없이 라면도 부탁하면 직접 끓인 라면을 대접합니다. 다른 식단은 일반 여객기보다 조금 좋은 수준인 듯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기장, 부기장, 객실 승무원 이외에도 정비사, 조리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인원이 타는데요. 대통령 전용기를 임차해준 항공사는 대통령 전용기로 인한 수익은 별로 없지만 항공사로서의 명예가 걸린 일인 만큼 순방 전부터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죠. 기장은 장거리 무사고 운항을 자랑하는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를 투입하고 항공사 소속 승무원 또한 비행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항공사에서 서비스 평가를 잘 받은 객실 승무원들을 선발합니다. 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휴식 및 주변 관광에 나설 때도 승무원들이 외부인과 접촉하면 위험하기에 대통령 경호처의 삼엄한 보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통령 전용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해당 항공사의 정예 정비사들도 탑승하는데요. 이렇듯 차량, 헬기, 비행기는 물론 사람까지 뭐 하나 대충 하는 거 없이 최고 중 최고로 고른 거죠. 각계 넘버원을 선정한 대통령의 탈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